김포 시민의 목소리 그 15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은 김포의 또 한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준머인분들 오셔가지고 녹음하게 됐습니다. 준머인분들이 누구신지 궁금해 하실 거고 금주 토요일날 행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행사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는 로넬 삭마라고 하고요. 네. 방글라데시 동남부 지다공 소낙시대에서 온 준모인입니다. 현재는 제한준모인연대 사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그 김포 온에어 아우성의 준모인분을 대표하는 지금 사문위원장, 네. 로렐님이 오셔가지고 네, 준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준머인이 누구인지 우선적으로 김포 시민도 그렇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준머인은 네. 방글라데시 동남부에 위치한 버마와 인도 국경 지역 지다공 산악시대에서 살고 있는 11개의 소수민족의 통합적인 이름입니다. 11개의 그 소수민족이 통합하여 준머인이라고 네, 준머족. 준머족인 네, 건가요? 네, 제가 그 만나 뵙기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조금 찾아봤는데 준머인이라는 뜻이 그 화전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1개 소수민족은 그러니까 각각 또 언어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민족입니다. 인종이고 그 11개 소수민족은 모두 기체대왕 선악시대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러니까 생활 수단은 화전농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머인은 스스로 준머족, 화전농업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네, 그것은 어찌 보면 그거 민족 이름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연대와 소수민족의 연대의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준머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부족을 뜻하는 이름이 아니고 11부족이 모여서 소수민족이 모여서 그 연대를 하자는 마음에 준머인이라는 그 네이밍을 갖게 된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제 오셨잖아요. 한국에 오시게 됐고, 그리고 이제 난민 신청을 하셔서 오셨는데 왜 난민 신청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해서 오시게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난민 신청했고 2003년도에 2003년도에 난민 신청하게 되었고 죄송합니다. 2002년도에 네. 그리고 2004년도에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한국에서 난민 신청하는 이유는 준머족은 방글라데시 주류 민족인 벵갈족부터 인종, 종교, 언어, 문화 모든 측면에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적으로 봐도 준머인은 1%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벵갈족에 대비해서 1%도 안 되는 그런 민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소수자. 종교, 언어, 문화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정부 또는 방글라데시 주류 민족으로부터 사별 그리고 인권 탄압 지금도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 저도 인권 탄압을 피해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글라데시 벵갈족이
이 주류가 되어져 있는 방글라데시에서 인권 탄압을 받게 돼서 난민 신청을 하고 한국에 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좀 더 궁금해할 것 같은 게 난민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도 궁금해하시고 아니면 전혀 그거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예, 그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난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사유는 네. 인종, 네. 종교, 네. 사회적 집단, 네. 그리고 정치적인 의견 등 이유로 자국에서 이렇게 탄압을 받거나 자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네네. 다른 나라에 네. 망명하는 의미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인종차별과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인권적인 이유로 네. 탄압을 당해서 네. 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국에 난민 신청을 하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2년도에 한국에 오시게 됐고 2004년도에 난민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신 거군요. 네, 사실은 제가 2000년도에 네네. 한국에 세종적으로 한국에 왔고 예. 난민 신청은 2002년도에 했습니다. 아, 2000년도에 오셨군요. 네네. 오, 그러면은 벌써 한국에서 거주하고 사신 지가 17년 정도가 되시네요. 네, 맞습니다. 17년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17살인 친구들보다도 더 많이 한국에서 살고 계신 거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10년 이상,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10년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하시고 생활하시면서 제가 봐도 한국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더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신청곡을 받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한국 노래를 신청해 주셔가지고 조금 놀란 감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좀 전통 음악이라거나 아니면은 준머인 분들이 자주 들으시는 그 나라의 노래를 이제 알려주실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한국 음악을 또 알려주시고, 예, 한국 음악도 보니까 96년도 때 녹음이 됐던 음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분이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네, 많이 놀래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치타공 산악 지역이라는 곳에서 그 열한 부족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난민 신청을 하고 한국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면 치타공 산악지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치타공 산악지대는 그 방글라데시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미얀마와 인도 국경을 두고 있어요. 아, 미얀마와 인도 이 접점 사이에 있는 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 한국어로 치타공 산악지대라고 하지만 공식 명칭은 치타공 힐 트랙스라고 합니다. 힐 트랙스요? 치타공 힐 트랙스. 치타공 힐 트랙스. 네, 치타공 힐 트랙스. 그러니까 치타공 힐 트랙스는 여기가 힐이라는 것은 구릉잖아요. 구릉시대. 구릉시대고요. 방글라데시 전체 면적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10분의 1이요? 10분의 1.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큰 지역이지 않나요? 10분의 1이면? 네, 큰 지역입니다. 네.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방글라데시 대부분 지역은 평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평지. 아, 그러면은 이제 치타공 힐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구릉지대라고 해서 네, 완전히 산맥이죠, 산맥. 아, 그리고 대부분의 방글라데시의 지형 자체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글라데시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또 궁금한 게, 방글라데시 분을 제가 이제 접하거나 만날 일이 있잖아요. 예, 외모가 전혀 다르세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민족 자체가 아예 달라서 그런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글라데시 주요 민족은 벵갈족이라고 하는데요. 벵갈족은, 인도 아리안족이에요. 인도 아리안족. 그러니까 그 계통에 되죠. 속하죠. 저희 준머족은 이제 몽골 계통에 속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와 조금 생김새가 많이 비슷하세요.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방글라데시 분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중동 분들이랑 좀 많은 생김새를 띠고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신기하다라는 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방글라데시라는 곳도
다민족이 살고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은 벵갈족이 사실은 그 방글라데시 인구가 1억 6천 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그 소수민족은 한 200만 명. 200만 네, 명. 윤모와 다른 소속 민족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저기 수축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1% 다 해서 1%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네요. 윤모는 1%도 안 돼요. 윤모는 몇 들어 하면 그래서 인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방글라데시에도 인종이 많나요? 네, 그 인종은 대부분 아까 내가 얘기했던 200만 명 중에 있는 그 소수 민족의 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인정한 인종만 45인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벵갈족이 주류 인종이고, 그리고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인정한 인종이 45족. 네, 그렇겠죠. 저희는 저희가 학자들의 연구에 45개보다 한 55 인종 정도 됩니다. 55 정도.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방글라데시 정부가 인정한 인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족. 예, 그러면 인정하지 않은 민족도 있는 건가요? 네, 그 인정하지 않은 민족은 그렇게 보면 이렇게 저희도 정체성이 방글라데시 현재 완전히 불확신합니다. 그 방글라데시 정부가 저희 준모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민족을 여러 그러니까 모르겠을 몰라요. 소수민족으로 하라고 하고, 영어로 말하려면 tribe, ethnic people, ethnic people, 그리고 indigenous peoples, 그리고 microscopic nations, 여러 가지로 말을 하더라고요. 방글라데시 정부가 모르겠을 뿐더러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정체성의 혼란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수민족 자체도 본인들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있군요. 저희는 형성의 혼란이 아니고 정부가 아까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가 나왔길래 정부가 이렇게 우리는 소수민족보다 우리는 민족이다. 그렇죠. 민족이다. 그리고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는 선주민, indigenous peoples이다. 하고 우리가 수정하고 싶지만 정부가 그러는가 보다 뭐 언어 부족, 언어 소수민족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더 편하죠, 정부가. 그렇죠. 이제 관리한다거나 행정적인 걸로 봤을 때는 어느 부족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게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안에서 사별이 있는 거죠. 영어 하나하나 영어들 속에 이렇게 전문에 대한 차별이 있는 거죠. 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난민 신청이나 그 국가를 떠날 때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로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이라는 곳에 오기까지에는 거리상으로나 그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좀 먼 지리적인 그 요건을 갖고 있는데 한국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사실은 윤모 사람들은 한국은 아주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하면 지금 머나먼 유럽, 미국 쪽에 먼저 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모 망명자들은. 그럼 유럽에 먼저 가시나요? 네네네. 먼저 유럽 쪽에 망명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미국 쪽에 망명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일본. 네, 마지막으로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장 늦게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아니 근데 왜 유럽에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오게 된 거죠? 아니 저는 제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윤모족 다른 망명자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점도 이제 한국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유럽에 먼저 대부분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일본에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렇죠. 들었잖아요. 지금은 일본 여러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저희 사실은 1세대 처음에
들어갔거든요. 저와 몇몇 친구들. 한국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은 우리 저희 인정과 그리고 또 종교성 인정은 약간 가깝고 몽골 계통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저기 종교의 역사와 종교 역사도 약간 통일성이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에는 한국은 전에 신라 시대 불교 그런 저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가 한국에는 저기가 올림픽 이후에 88년 올림픽 그리고 88년 민주화 운동 이렇게 또 이렇게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가지게 됐고. 그렇구나. 제가 87년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88년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이라는 곳이 많이 알려지게 됐고 민주화 항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이제 좀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한국을 선택하게 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저희가 1부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오셔서 방송을 하게 되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좀. 좋죠. 뭐, 이렇게, 저희도 알고 싶은 것도 많지만, 사실은 저희를 알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저희를 알리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올 건데요. 노래는 아까 신청해 주신 곡 중에 하나인 홀로아리랑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또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노래를 듣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한 몇 분 정도가 지금 아직까지도 거주하고 계시죠? 원래 주모족의 인구가 65만에서 7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인구 수사가 없어요. 91년도에 인구 수사 있었고, 그때도 91년도에도 거의 50만 정도로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또 2009년가 이제 중간에 인구 수사 있었고요. 그 인구 수사까지 조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숫자 자체도 또 조작이 됐다. 조작이 됐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것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러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지 않거나. 왜냐하면 거기서 인구 조사가 제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투표권의 문제가 생겨. 그래요? 네네.
그 투표 저기가 완전히 산악 시대, 완전히 산에서 네네. 살고 있는 분들은 일부가 배제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부가 제외됐다고 하더라고. 투표권에 네. 있어서요? 네네. 일부러 그분들이 그 투표 국민이지만, 예. 뭐 투표 권이 없는 거죠. 네. 그런 거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체 외지에 있어서 정부의 손길이 안 닿으니까 너네가 투표권을 가질 의무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어찌 보면 그 정부 정책이기도 하지만 예. 뭐 지역의 또 지역 자치정부의 정책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거기서는 아시다시피 그 방글라데시 다룬 지역에서 예. 그 벵갈족 아까 얘기했던 조리아 민족은 뭐 이렇게 정착하는 강제 정착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지금까지. 예. 예를 들어 준모족은 언제 47년대부터 우리가 말하자면 그때는 준모족은 80%였어요. 98%였어요. 98%였다고요? 네, 그 지금 한학시대에. 예. 98%. 지금은 준모족은 아마 50%의 50%도 안 되나요? 50%도 안 돼서 52%로 나왔지만 예. 제가 제 생각에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5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불법 이주. 예, 방글라데시 다른 지역에서 불법 이주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방글라데시의 다른 지역에서 치타공으로 아예 불법 이주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오. 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해 주셨을 때 방글라데시는 평지지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고 또 이제 치타공 지대 같은 경우 산악지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산악지대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삶을 영위하기가 산악지대가 더 힘든데 왜 그쪽으로 더 이주를 하는 거죠? 사실은 산악지대 쪽에 정부가 거기 쪽으로 71년부터 얘기할게요. 네. 방글라데시가 그 당시 동파키스탄이 소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됐잖아요. 해방됐어요. 71년도에. 해방되고 나서 방글라데시 민족이 벵갈족이 해방됐고 나서 72년도에 그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방글라데시 헌법. 새로운 국가의 헌법. 그 새로운 국가의 헌법에 그 준모족의 자치권, 그 영국 식민지 시대의 자치권. 자치권을 보장해달라라고 요구했고요. 거기서 원래 있었어요. 치타공 산악시대 조례가 있었어요. 그 조례를 살려달라. 그러니까 준모인이 요구를 한 거죠. 요구한 거죠. 근데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게 준모냐 뭐냐 그냥 벵갈족이 되라. 그 벵갈족 저의 정체성을 준모인들한테 이렇게 다 강제로 강제적으로 이제 벵갈족으로 흡수되라. 되라. 그러니까 약간 농화주의적인 그런 정책이죠. 정부가 그때부터 준모족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정부와 갈등이 생겼죠. 그렇죠. 갈등이 생기고 이제는 완전히 그 갈등이 심각한 이렇게 게릴라전으로. 게릴라전이라 하면 진짜로 이제 방글라데시 정부와 정부군과 그 준모족 간에 그렇게 전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25년 동안 15년 동안요? 25년 동안 25년 동안? 네. 어떤 25년 동안이면 73년부터 시작해서 97년대까지 1997년대까지. 그러면 97년도에는 이게 해결이 어느 정도 된 건가요? 그러면? 휴전 상태.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사실은 평화협정보다 그냥 협정이에요. 그 협정도 인터넷에 확인하면 나오는데 치타공 산악시대 협정, 치타공 힐트랙스 트리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협정에 따라 게릴라전이 중단됐지만 그러니까 평화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아까 인구 얘기했는데요. 지금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쪽 다른 지역에서 치타공 산악시대 지역 77년부터 이주 시킨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그 이주민들한테 돈도 주고 식량도 주고 뭐 이렇게 보호도 해주고 군인들이. 이렇게 그분들이 지금 인구가 50대인 거예요, 준모와.
아, 원래는 이제 치타공 네. 산악 지역에 준모인 분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그렇죠. 생활하고 계셨는데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게릴라전도 이루어졌고 그 벵갈족이 대다수인 이제 그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그 치타공 산악지대로 많이 이주를 시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게릴라전으로 끝난 거 아니고요. 그 여러 번 학살도 있었어요. 대량 학살. 뭐 유엔에도 보고돼 있습니다. 네, 유엔도 보고돼 있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인구 방글라데시 다른 지역에서 지정 산악지대로 인구 이동하는 정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들었을 때 97년도에 평화협정을 맺었고 한국에 오신 게 언제라고 하셨죠? 2000년도에 오셨다 그랬죠? 2000년도에 최종적으로 2000년도였어요. 그 전에도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94년도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끔찍한 일을 경험을 하시고 한국에 오셨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아까 선생님께서 아까 87년도에 태어나셨다가 하는데 제가 85년도에 게릴라전에 참가했습니다. 아, 그 치타공 산악지 준머인 군으로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셨군요. 85년도에 그리고 또 방글라데시 정부군에 세포돼서 뭐 3년 동안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한국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회복돼서 가장 유복하다는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이대이고, 그리고 제가 87년도에 태어났지만 그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에서는 또 게릴라전으로 많은 분들이 학살당하고, 그렇게 됐군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85년도에 6만 5천 명 정도 준모 사람들이 학살을 피해 인도에 난민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례가 있었어요. 6만 5천 명이 한꺼번에요? 네, 그러니까 1년 안에. 1년 안에? 그렇겠죠. 네. 오, 그럼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인도 트리푸라주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인정받아들였죠. 그 당시 우임난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난민들은 드라마틱한 역사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 이제 또 본론을 돌아와가지고 여기에 오신 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는지 난민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에 너도 나도 누구나 난민이면 난민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난민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있는 것도 많고, 어떤 게냐, 한국 사람들이 볼 때, 뭐 난민이라고 생각할 때, 그 아프리카 그런 생각이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는 유니세프나, 그렇죠, 유니세프 뭐 이렇게 아주 뭐 지원의 대상, 도움의 대상, 뭐 아주 불쌍하고, 그 정도 생각이 아직도 저한테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뭐 이렇게 그런 거하고 좀 달라져. 좀 달라.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은 이렇게 그 사회적 구성원, 우리가 국가의 책임, 국가의 책임. 아니면 우리가 한국 이제 OECD 국가하고 한국은 또 이제 선진국으로 우리가 스스로 말하잖아요. 국으로서 책임이 이제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책임, 뭐 난민을 끌어안는 그런 책임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뭐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도움이 주냐,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저희는 도움이 대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은.
네, 그러니까 그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난민 신청을 해서 와서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만의 이제 그 주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너네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네, 네, 네. 계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나 일반인들의 시선이 그렇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럼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는 게 난민분들이 대부분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하시는 일이 네, 어떤 네.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시간을 많이 지내하고요. 예, 예. 그리고 저기 사회 보장망이 아직도 한국에서 부족합니다. 예, 예. 사회에서 보장하는 망 그렇게 시스템.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준모 난민뿐 아니라 예, 예, 예. 이 난민들은 또 다른 나라 난민들도 많잖아요. 예, 예. 대부분은 아직도 열악한 뭐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죠. 대부분에. 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렇구나. 근데 대부분 이제 이주 노동을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제가 보면 그 고등교육까지 다 마치고 오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네. 예, 또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네, 많습니다. 예,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김포에서 거주하고 계신 대부분의 준모인 분들도 네, 네. 그런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건가요? 대부분이죠. 네.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로렐 씨가 이렇게 지금 알리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네, 예. 우리 스스로 네, 예.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데, 네, 네, 네. 스스로 이겨내야 하려면 예. 저희는 이렇게 힘을 모아야 하고, 그렇죠. 저희 스스로 힘은 아니라 예, 예.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의 힘, 예, 예. 우리가 한국 국민의 힘, 예, 예, 예. 관심 예, 필요하는 예.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김포에서도 그 매해 그 축제를 여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보이사비 축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보이사비 축제가 무엇인지 그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보이사비 축제는 예, 예. 그 준모족의 설 명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의 네, 네. 1월 1일 설 명절을 네, 네. 보이사비 축제라고 하는군요. 네, 네.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네, 네. 한국에는 설 명절은 새해를 상징하잖아요. 예, 새해가 시작하는 날이죠. 시작하는 날. 네, 네. 그러니까 보이사비 축제가 네, 네. 사실은 연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네, 연을 마감하고 예, 새해를 맞이하고. 그러면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새해가 시작됐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네, 설날이 네. 있는 거고, 네, 네. 보이사비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는 뜻에서 네. 이제 축제를 여는 거네요. 그렇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한 해를 맞이하고 시작하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예. 보이사비가 명칭, 예, 예. 그 명칭도 조금 신기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보이사비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네,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여기서 만든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게릴라전 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네네. 아까 준모족도 마찬가지고, 준모족도 사실은 게릴라전 시대 얼마 안 됐어요. 한 30년 정도 돼갑니다. 준모족 자체가 만들어진지. 네네. 여러 개 부족의 여러 개 부족을 통합해서 부르는 말이 준모족이니까. 보이사비도 마찬가지로. 네. 보이사비도 이렇게 준모족의 대표성 있는 민족, 세계 민족의 네네. 그 명절의 이름을 보이사비라고 명절의 이름을 이름의 약자를 합쳐서 보이사비 축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원래는 어떤 거가 있었던 거예요? 보이사비 할 때 보이는 보이슉. 네, 그거는 한 민족의 트리푸라족의 네네. 명절 이름이고요. 네. 창그라이는 또 대표적인 민족이 있는데 마르마족이라고 하고요. 네네. 마르마족의 명절에 창그라이의 네네. 그리고 짝마족은 네. 또 창마족 대표적인 민족이고 짝마족의
저기 비주의 비. 이제 그래서 모이사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준머족을 대표하는 세계 민족이 세계 대표적인 민족의 정통 명절. 네, 정통 명절. 네, 이제 약자를 따와서 보이사비라고 이제 한 거군요. 그러면 이 명칭 자체는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요? 저희는 저기 준머 그건 연대 사원에서. 연대 차원에서. 연대와 통합의 사원에서 이런 준머 단어 그리고 저기 모이사비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보이사비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준머족들의 연대를 위해서 그 연맹 자체가 이러한 뜻에서 우리가 보이사비 축제라는 이름을 만들자라는 그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군요. 이 보이사비 축제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연대장, 그 통합의 장, 이렇게 통합을 상징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한국에서는 몇 년부터 이렇게 보이사비 축제를 진행해 오셨던 거예요? 2003년도에 2002년도부터 했는데 공식적으로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축제를 하겠다라고. 한국인과 함께. 그 전에는 우리 스스로 했죠. 그렇구나. 그래서 2003년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하시게 된 거네요. 네, 그랬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원래는 서울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서울에서 가장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더 특히 인권 활동가 중심으로 활동은 이어졌기 때문에 서울에서 많이 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그쪽 본사, 그러니까 인권 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 쪽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곳에서 많이 이렇게 행사를 많이 진행을 했군요.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포로 오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김포로 오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100분 이상의 분들이 120여 명 됩니다. 120여 분 되시는 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거주하고 계시다라는 걸 들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활동할 때는 그 당시 저희 인구가 20몇 명밖에 안 됐을 거예요.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요? 저기 서울에서 활동할 때. 서울에서 모이사비 할 때는 지금 저희 그때 김포에서 처음 2008년도부터 하게 됐고, 2008년도에 2008년 이제는 또 김포에 모두 활동가들이 김포에 그 자리를 잡았고요. 이제 자녀들 다 김포 김포에 관내 학교를 다니고 뭐 직장도 김포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김포 지민과 김포 관내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김포에 이렇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오신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분, 두 분 한 번씩 거주를 하시다가 보니까는 여기에 이제 단체를 꾸릴 수 있는 인원이 생겼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김포로 많이 오시는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꼭 김포를 뭐 이렇게 또 다른 곳에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유가 아까 산악시대 얘기가 자주 나왔는데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전부 사람들은 그 산에서 그 산악시대 살다 보니까 김포의 자연 환경 너무 좋았었어요. 전에 한때 완전히 저게 시골 마을이고. 진짜네. 그렇죠. 지금의 김포를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안 되고요. 그렇죠. 저희가 그때 저희가 지금부터 10년, 15년 전에도 너무 아름다웠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서울에서 뭐 이렇게 일을 보고 뭐 이렇게 제 집은 양천거든요. 양천 쪽으로 버스 타고 가던데 그 버스 창문을 열어서 저쪽으로 서쪽에 보니까 뭐 이렇게 산도 보이고 그리고 산을 넘어 뭐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제 고향과 다름이 없더라고요. 다름이 아니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더 저기 시골 쪽 가면 또 차근차근 내천들도 있고. 맞아요. 완전히 너무 좋은 자연 환경이 있었는데 이제 한강 신도시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개발돼가지고. 그렇죠.
우리 고향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이라도 남아있긴 한데, 요즘 사람들이 아마 그 고향의 생각으로 떠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고향의 기름으로. 그렇구나. 그 김포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논두렁도 많고, 되게 풀냄새 많이 나고, 그렇죠, 산도 그렇죠. 이렇게 있고, 공기도 깨끗하고 이런 것들이 그 치타공 산악지대와 많은 부분들이 좀 닮은 부분이 많았다고. 너무 많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보이사비 축제가 어디서 진행이 되죠? 이번에 그 4월 15일 실어질 텐데요. 통진 누레 문화센터. 통진 두레 문화센터에서 통진 누레 문화센터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1시에 시작하고요. 1시에 시작하고 먼저 기념식부터 할 건데 그 이후에 또 이번에 특별히 포럼도 준비했습니다. 준머인 포럼이 준머인 국제 포럼. 국제 준머 디아스포라 포럼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번에 프랑스에서 프랑스하고 인도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발제합니다. 전문가보다 준머인 인권 활동가라 보시는 또 좋을 것 같고요. 해외 발제자들도 오시고 저희도 같이 발제하고 포럼 열 것이고 그 포럼 끝나서 또 문화 공연도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문화 공연 끝나면 이렇게 음식 나눔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음식 나눔을 먼저 하고 문화 공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배가 고파가지고. 시기적 문제 때문에 시각적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다 해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시서부터 거의 한 6, 7시까지 진행이 쭉 되나 봐요. 5시 정도 진행되겠습니다. 5시, 6시 정도. 그렇구나. 정말 많은 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그 물병춤? 물병춤이라는 걸 봤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준머인 분들의 문화도 많이 체험을 할 수가 있네요. 시민분들이 참여를 하면. 그렇죠. 그럼 체험 거기서 구경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구경도 하고 관람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전통 음식도 맛볼 수 있고. 그렇구나. 그러면 궁금한 게 로넬 씨가 제일 좋아하는 전통 음식이 있나요? 개인적인 한국 전통 음식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 전통 음식 중에 떡도 준비할 거고요. 바나나 잎으로 사에서 만든 떡, 전통 떡. 그거는 저도 좋아하지만 누구나 한번 드셔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나나 떡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있죠? 나머지는 한국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전통 음식은 대부분 그 바나나 잎으로 쌓여져 있는 그 떡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쌀떡이에요? 찰떡. 이 떡도 궁금한데 치타공 같은 경우에는 구릉지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쌀이 또 재배가 되나요?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화전농업. 화전농업의 대표적인 식물이 벼예요. 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나나 잎으로 싼 그 떡이군요. 맞습니다. 이거 꼭 진짜 먹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계획이 있어요. 가가지고 취재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꼭 가가지고 그 떡을 꼭 먹고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그건 환영합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준머족이라는 준머인이 맞는 건가요? 준머족이 맞나요? 원래 준머족인데 한국에는 처음에는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번역이 준머인으로 번역 돼가지고 그게 바뀌기 어렵더라고. 그렇죠. 한번 이렇게 또 정착화돼 버리면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맞네요. 소수민족들이 모여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통합해서
부르는 말이니까 준머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준머족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야겠네요. 저희는 사실은 준머족으로 소개합니다. 영어 명칭도 저희는 준머 peoples라고 하고요. 그 peoples라는 것은 사실은 문법, 영어 문법으로 볼 때 잘못된 건데, peoples, 복수 형태지 않죠. 어차피 복수 형태인데. 네, 맞아요. 네, 그게는 유엔에서,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peoples라는 것은, peoples라는 것은, 뭐 이렇게 민중이 아니라, 한 민족이다. 소수민족. 그때, 특히, 그렇게, 선주민 말할 때, peoples라고 하는군요. 아, people 자체가 원래 복수형인데. 원래 복수형. 유엔에서 그렇게 아예 명칭을. 거기는 peoples 보면 그거 한 민족을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준머 peoples. 아, 그러면 이제 준머족이 맞는 거네요. 오. 이렇게 김포 온에어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는데 어떻게 소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지금 너무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김포 시민과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뭐 이런 기회가 여기 많이 있으면 김포 시민과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준머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로넬 씨가 오셔가지고 준머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보이사비 축제에 대한 어원도 알려주시고 축제 행사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셨는데 정말 궁금했던 점도 얘기해주시고 그리고 알고 싶었던 점도 얘기해주셔서 되게 유익하고 재밌었던 오늘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추천곡을 해주셨는데 어떤 노래죠?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서.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서 노래 듣고 이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모든 아픈 기억들 지울 수